자, STX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이었었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STX 엔진. 현재 뭐 지금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동되는 게 조선주 마스가 프로젝트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올라가고, 조선 쪽은 뭐 이미 잘 아다시피 이제 연기금을 머리로 한 기관들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제양, 조선해양, 하나오션아주 롱숏으로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기자재라든가 이제 한발 이 대형주들의 파고에서 한 발 벗어난 기업이죠. 그러니까 섹터 쪽에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진중공업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계속 깽판 치고 있는 건 뭐 아실 테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다시 밑에 저가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제 이쪽이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STX 엔진이라든가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엔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실제로는 조선이 아니고 방산 쪽이 지금은 방산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실적 나온 게 조선에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고 실적이 또 상당히 잘 나왔죠. 일반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방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조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방산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쪽에 보면 전부죠, 여기죠. 근데 여기 현재 사업이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뭐 이건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또 일면에 보면 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던 부분, 범한 퓨얼셀 잠수함용, 선박용,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데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연료전지 쪽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렇게 조선과 조선 기자재 측이 주도적인 흐름을 계속 지속함에 따라서 앞쪽에다가 이제 잠수함용, 선박용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움직여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방산이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방산 뉴스로 집중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게 방산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쪽을 가지고 있는데, 방산 쪽이 이제 조금 더 크다라는 얘기죠. 방산 쪽이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그것이 실적에 미친 영향이 이렇습니다만 조선 부분도 같이 들어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자, 이쪽에 보시죠. 위쪽에 보시면 민수사업 부분, 여기 보면 선박용 주기관 발전기 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사업 부분은 요게 방산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전자통신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이제 방산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기업의 경우에 보게 된다 그러면 특수사업과 전자통신 이렇게 해서 방산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방산이 58%, 그리고 조선이 4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업종, 전방산업, 가장 잘 나가는 전방산업 두 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과 눌림목만 잘 노리면 되는 건데, 자, 앞서서 여기 이거 치고 들어갈 때 이거 따라가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조선이나 방산의 경우 이렇게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 업황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주가 시세와는 다르게 이 업황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죠? 방산이 지금 하루 이틀 좋았습니까? 전력 설비가 하루 이틀 좋았네요. 조선은요, 화장품요.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업황이 지속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저 하나 에어로든가 LG 넥스원 같은 회사들은 수주 잔고가 6년 반입니다. 아직 작년 기준으로 6년 반, 5년, 4년 이래요. 그게 굉장히 길죠. 조선 같은 경우도 배를 우리가 뭐 종이를 접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배 하나 건조를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좀 LNG선 같은 경우는 배 하나 건조하는데 3년에서 4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황의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는 얘기죠. 이게 긴 기간 동안에 업황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일이 그냥 쭉 다 오르는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눌려 들어오게 되고, 그 눌림목 타임을 얼마나 잘 잡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들어가느냐,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고 그러죠. 자, 앞쪽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들어갔던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여기 이제
흐름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마린 엔진의 경우에 자 이게 지금 이거 현대마린 엔진하고 지금 비슷하게 구조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보시면 현대마린 엔진의 경우에 자 저 앞쪽에 이렇게 큰 폭으로 작년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9,600원에서 시작해서 현대마린이 24,000원까지 거의 뭐 200% 가까운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1차 기간 조정,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중기 쌍바닥 잡는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자체가 이 정도의 퍼센트 나오면 보통 두세 달 정도 쉰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이게 좀 많이 쉬었어요. 4개월 정도 이제 11월 달에 지수 보진까지 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돌아갔어야 될 흐름에서 시장이 깨지면서 같이 조금 더 길게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상승 나오고 또 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멘텀을 제대로 받는 시기죠.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이런 흐름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현대메리는지 또 반 팔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던 세진까지 몰아서 여기다 다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큰 폭으로 이익 났던 뭐 이런 상황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요 흐름들이 이제 요 뒤에 이 전개 부분이 쭉 올라들어간 다음에 짧고 강하게 눌리고 되돌아가서 다시 치고 올라들어가는 이런 전개가 뒤에 올라오고 있는 후발주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얘기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HJ. 그래서 요거 둘 다 같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죠. HJ 올라 들어갔다가 단기 상승폭에 주가가 많이 올라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들어서 상승폭에 38% 미리 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쭉 치고 올라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 STX 엔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죠. 현대마린 올라 들어갔던 거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거 이것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알아서 눌러줄 테니까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경우에 따라서 앞서도 이미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지수 일단 이렇게 깨질 때, 지수가 이렇게 깨질 때 기존 주도주들 뭐 조선, 방산, 전력 다 같이 두들겨 팼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는데 역시 마찬가지 받고 더 내려오면 뭐 그냥 더 받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선에서 잡고 돌아 들어갔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흐름들 나와요. 이거 이제 요런 자리들을 노려서 들어가게 되면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크게 먹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뭐 자주 보여드렸던 겁니다. 현대마린 엔진 4월 달에 저 눌림목 끝나고 들어가는 데서 사 들어갔죠. 이렇게 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 보나 마나 누르기 들어가는 그 구간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요. 자, 이런 쪽에서 뭐 다 팔고, 여러분들은 뭐 다 팔도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길게 홀딩하는 쪽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 팔지는 않고 반 정도 팝니다. 그 다음에 추가시켜서 엎어버려서 추가서 매치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보게 되면 지금 현대마린 엔진도 신고가 들어가는 거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81,600원에서 캡처된 거예요. 134%였죠. 어제 기준으로는 현대마린 엔진의 수익률이 167%래. 167%. 이거 엎어치기로 들어가면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림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위치 잡아드리고 올라 들어가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 밴드 상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밴드는 앞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들라인 직전에 누르기 저점에서 방어되고 들어갔던 라인입니다. 그 뒤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돌파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이 위치를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주봉상으로는 조선주들 15년 만에 부활이죠. 15년 만에 부활. 이 종목 STX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주들이 깨지는 저 왕창 깨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 들어가는 데서 여기 고점, 유일하게 이제 현대중공업만 직전 고점까지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이죠. 분할 전에 현대중공업만 고점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 15년간을 가라앉았던 겁니다. 이거 쭉 계속해서 가라앉았었죠. 쭉 가라앉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어 와서
주봉상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주봉 월봉으로 봐야 되네요. 자, 주봉에서도 들어오고 월봉에서 들어오고 두 가지 포인트가 놓여져 있는데, 월봉상으로 2010년 방금 전에 그 고점이죠.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면 이제 주요한 저항선에 걸리는 자리들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선이죠. 1차 바로 지금 자리입니다. 48,000원 선 여기에 나와지는, 그 다음에 다시 중간 아주 두터운 벽이 69,000원 선에 하나가 놓여져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잡아 들어가는 거죠. 이거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 들어갈 수 있을 건데, 다시 이제 조정의 형태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파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조선 쪽 같은 경우, 조선 기자재 쪽이 지금 뒤쪽 다음 종목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못 오르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뭐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 당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바로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기다리면 알아서 눌러준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STX 엔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나 이게 코스피 종목 항상 먼저 선택을 하시는데, 코스피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들어가면 또 이렇게 두들겨 맞는 자리, 앞서 얘기했던 이거 굳이 지금 따라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자리 지금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거 그 가격선으로 지금 이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저쪽에는 가짜 시세니까요. 이렇게 걸려면 이렇게 막히는 자리거든요. 자, 위치가 지금 3개의 저항이 중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들어갔다가 이 밀리는 과정에서 아닌가배 그러고선 또 후퇴해가지고 버리고 팔고 나니까 다시 또 올라가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치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면 알아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STX 엔진을 이 고가에서 따라가기보다는 기자재는 뒤쪽에서 돌아 나와요. 그래서 기자재 쪽 종목들이 앞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당장 이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엔진이기 때문에 조선 메이커 쪽이 아니라 기자재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자재.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자재 얘기를 드리고 기자재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승 같은 종목도 있고요. 삼양엠텍 같은 경우 최근에 추가 들어가지고 아주 미친 듯이 올라버렸죠. 삼양엠텍도.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일주일 동안 50% 올랐다 이런 얘기했는데, 삼양엠텍은요 이틀 동안 50% 올랐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여기 상한가까지 들어있어서 이틀 동안 50% 올랐고, 한진중공업이 일주일 동안 50% 올랐다. 그럼 얘는 당연히 더 올라야죠. 훨씬 가벼운 종목인데 80%가 넘게 올랐죠. 기자재 쪽들이 지금 더 빠르게 올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굳이 이런 종목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기자재가 좀 더 싸요. 기자재 쪽 라인들이 싸기 때문에 기자재 쪽 종목을 신규 매수는 후발린 기자재 쪽을 노리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기회가 주면 얘가 올려주면 또 알아서 눌러준다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 저렇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알아서 누르고 있잖아요. 알아서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한오신 같은 경우도 눌렀다 어떻게 살짝 돌아 들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만,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알아서 눌러주거든. 그럼 그때 다시 들어가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기자재 쪽에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도의 조선이라 그러면 사실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되죠. 조선과 예전에 앞에 잠깐 보신 것처럼 뭐 양쪽을 지금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조선과 기자재를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아직도 안 사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사서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이라 그러면, 기자재 쪽으로 일단 우선 후발적으로 들어가고 기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 조선주에 다시 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위치 잡아드리면 그때 들어와서 잡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잠깐 눌러도 뭐 저 밑에서 사신 분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더 추가했으면 더 추가했지. 그렇죠? 일단 요거는 흐름 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범위. 자, 오르게 들어오시면,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8시 40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오르게 들어오시면 24명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오늘도 그렇죠? 어제 같은 날에도
그 틈새 뚫고 들어오는 종목들 이제 찾아서 공략을 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수익을 내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반등이 시도가 뭐 당연히 반등이 시도가 되어야죠. 박스 장세니까. 박스에 하단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되돌려야죠. 그래서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섹터 쪽이 전부 빨간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산, 원전, 조선, 전력,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의료기 쪽까지 지금 다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여기 각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분들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단기 수익을 막 퍼드릴 수 있는 날이죠. 전부 다 이게 24분의 특기가 다 달라요. 특기하고 뭐 전공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이 두산에너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으면 전문가 24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혼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 천재 리더님 기가 막히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천재 리더님 혼자 하지 뭐하러 24명이나. 이분들이 다 특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재료주 하는 건 실제로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 틀린다 이겁니다. 맨 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재료주 헌터방 이래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방 이름에다 이렇게 대놓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재료주, 여기 테마주,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여기는 급등주, 그리고 코인도 있고요.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셔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나하고 잘 맞느냐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가면서 이번에 특기가 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나한테 이익을 많이 준 사람 6명 정도 이렇게 메인으로 배치를 하나에 딱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약간 특기가 다른 분들 이제 장세 상황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앞서서 체크하셨던 그 특기상에서 조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두게 되면 장세가 어떤 상황이 나왔건 계좌 방어하고 수익을 내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항상 프라이스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